여러분,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손흥민 선수가 2024년 새해를 맞아 기분 좋은 득점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토트넘이 2023-24 시즌 프리미어리그 20라운드 경기에서 본머스의 3대1로 승리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시즌 12호 골로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이날 경기를 영국 현지에서 생중계한 프리미어리그 주간방송사 스카이스포츠, 영국 공영방송 BBC에서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한준TV에서 모든 코멘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토트넘이 이날 경기 승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이제 기대감이 꺾였던 상황. 특히 이제 에버튼전 승리 이후 브라이튼전에 먼저 4골을 내주면서 좀 이제 어렵겠다. 사실 이제 챔피언스리그 진출도 쉽지 않겠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번 승리로 이제 승점 39점이 됐습니다. 여전히 순위는 5위지만 이제 1위부터 4위까지 있는 팀과의 승점 차이가 굉장히 좁혀졌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본머스를 상대로는 더 어려운 경기가 예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본머스가 최근 7경기에서 6승 1무고 완전히 살아나면서 상승세를 달리고 있었거든요. 예, 특히 안도니 이라울라, 이 스페인 출신 감독의 전술이 마침내 녹아들면서 어떻게 보면 브라이튼보다 본머스가 더 무섭다. 상성상으로도 본머스가 브라이튼보다 토트넘을 이길 가능성이 크다. 이런 예상들이 있었는데 결과는 먼저 3대0으로 앞서가기도 했고 사실은 뭐 4대0, 5대0까지도 달아날 수 있을 정도로 토트넘이 좋은 경기를 펼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체력적으로도 사실 이틀밖에 못 쉬고 나온 토트넘이 4위를 쉰 본머스를 상대로 어려울 걸로 예상을 했는데 경기 초반 흐름이 또 상당히 좋았어요. 예, 사실 뭐 토트넘 특유의 초반 강공이 있었고 또 그 과정 속에 이른 선제골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먼저 이 프리미어리그 주간 방송사인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가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논평한 내용을 보시면은 사르, 손흥민, 히샬리송이 득점을 하면서 탑4와의 격차를 좁혔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3위가 디펜딩 챔피언 맨시티, 4위가 지난 시즌 준우승팀이자 사실 뭐 2라운드 전까지만 하더라도 선두를 지키고 있던 아스널인데 이 두 팀의 승점이 40점입니다. 즉 1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물론 이제 리버풀이 현재 선두인데 아직 뭐 경기를 안 하긴 했어요. 한 경기를 남겨두긴 했지만 그래도 승점 차이가 3점이라는 얘기는 토트넘이 충분히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 데이비드 리처드슨 기자가 이날 경기 이제 현장에서 경기를 취재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으로 떠나는 것이 좀 타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날 득점을 했던 사르와 손흥민이 나란히 좋은 활약을 펼쳤는데 둘 다 뭐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그리고 아시안컵에 나가게 된다. 그리고 사실 사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교체됐잖아요. 그로 인해서 뭐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 안 간다면 또 부상으로 이탈하게 되니까 어찌됐거나 이날의 좋았던 활약의 중심에 있는 손흥민 선수를 좀 언급했던 부분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토트넘이 생각보다는 경기 초반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몸이 무거울 줄 알았는데 회복을 또 빨리 하고 나와서 좋은 플레이를 초반에 보여줬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스카이 스포츠도 어떻게 토트넘이 이런 갭을 좁힐 수 있었느냐, 어려웠던 경기,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던 경기의 중심이 무엇이냐라는 걸 봤을 때는 손흥민 선수가 사이드에서 파이어링했다, 불을 뿜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히샬리송이 계속해서 중앙 공격수로 뛰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손흥민 선수가 이제 중앙 공격수로 뛰면서 득점을 많이 하던 상황에서 피해를 본다기보다는 최근에는 이제 메디슨도 없고 지금 이선 공격 자원에서 미드필드 라인의 힘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에 가면 고립돼서 패스가 안 오잖아요. 팀이 공격기를 못 만드니까 손흥민 선수가 조금 경기에 많이 관여할 수 있게 사이드로 빼주면서 또 정작 히샬리송이 전방에서 이제 박혀서 골을 넣기 위해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려와서 연계해주고 버텨주고 이제 좀 부지런히 움직이는 모습을 통해서 손흥민 선수가 사이드에 있지만 안으로 들어가서도 슈팅을 할 수 있게 특히 사이드에서 플레이를 통해서 패스도 할 수 있게 이렇게 좀 전술이 바뀌었다. 평균 위치를 보시면은 손흥민 선수가 제일 높은 곳에 있잖아요. 그리고 로셀소고 오히려 히샬리송이 더 밑에 내려와 있어요. 조금 더 이제 히샬리송이 이타적 역할을 함께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이제 꽤 많은 것을 준비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들이 여러 장면이 있었는데요. 특히 벤탄쿠르 선수가 갑자기 지금 들어왔어요. 예, 어떻게 보면 경기 전날 기자회견까지도 언급하지 않으면서 본머스 감독과의 수싸움에서 좀 앞서 나갔던 전략적인 판단이었던 것 같고 벤탄쿠르가 들어오면서 중원도 힘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 브라이튼과의 경기에 아쉬웠던 것이 결국에는 풀백 뒷공간 우도기와 포로가 인버티드 풀백으로 뛰면서 그 뒷공간을 내줬던 것이지 오히려 데이비스와 로얄 이 두 명의 센터백보다는 측면 수비에 문제가 생겼었는데 이날 경기 히트맵을 보시면 포로와 우도기
우도기가 제일 밑에 내려가 있어요. 이 네. 선수들이 수비적으로 많이 움직여주고 오히려 데이비스와 로얄이 공격 빌드업 상황에서 전진해주는 플레이, 또 로얄이 오른쪽 사이드 풀백에 본래 자리를 좀 커버해주면서 데이비스가 오른쪽 로얄이 맡았던 센터백 자리를 또 커버해주면서 우도기가 데이비스가 맡았던 왼쪽 센터백 자리를 커버해주면서 솔랑키를 막았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전술적으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잘 대응해서 나왔다, 이런 부분들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 기대골 값에서는 이제 2.33골을 기록을 했던 이 토트넘, 그리고 1.60골을 기록했던 이제 본머스인데요. 결정력에서 좀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기대 득점이 토트넘이 더 높긴 한데 실제로 이제 점유율은 51대 49로 거의 팽팽했고 슈팅 숫자는 오히려 본머스가 24회로 네. 12회 토트넘보다 훨씬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효 슈팅은 6대 4, 토트넘이 6개로 앞섰고 24개나 슈팅을 했는데 유효 슈팅이 4개밖에 없었다. 즉 20개의 슈팅이 빗나간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난사하는 경향도 본머스가 좀 있었지만 뭐 그래도 또 좋은 기회도 있긴 했어요. 그러나 그렇습니다. 토트넘이 이전에 보였던 좀 아쉬움들을 손흥민 선수를 통한 이 결정적인 기회 창출로 극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토트넘과 이제 본머스가 이제 0대 0으로 진행되는 상황. 경기 초반에 손흥민 선수에게 좋은 기회가 한번 왔었는데 좀 아쉬운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의 라디오 중계에서는 전 울브스의 윙어인 맷 자비스가 출연해 해설을 했었는데요. 경기 시작 2분 만에 손흥민 선수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이 빅찬스를 미스를 했어요. 예, what a miss from son이라고 하면서 아니 손흥민 선수가 이런 기회를 놓쳐라고 생각하면서 최소한 골대 안으로는 보낼 줄 알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인데 브레넌 존슨 선수가 오른쪽에서 이제 사르의 패스를 받아서 반대로 크게 열어줬고, 사실 저희가 브라이튼과의 경기 때나 뭐 이전 경기에 아쉽다고 말씀드린 게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빠져 들어가고 있으면 바로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아마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경기 전 비디오 미팅에서 얘기한 것 같아요. 바로 주더라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손흥민 선수가 공이 튀어 올랐는지 좀 빗맞았어요. 이걸 좀 놓쳤던 것은 아쉬웠던 장면이긴 하지만 이 장면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BBC에서도 손흥민 선수와 우도기를 중심으로 토트넘이 경기를 시작부터 끝까지 전 영역을 지배하고 있고 주도하고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전반 초반에 토트넘의 공세가 상당히 거세게 이어졌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전반 25분에도 손흥민 선수한테 기회가 왔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왼쪽 측면을 중심으로 슈팅을 많이 뿌렸잖아요. 네. 히샬리송이 지금 장면처럼 내려와서 수비를 등지고 공을 지켜주고 손흥민 선수에게 공을 뿌려줬고 여기서 손흥민 선수의 슈팅이 이제 골키퍼 정면으로 향하면서 아쉽게 막혔던 장면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경기를 주도하던 토트넘의 지금 흐름이 꺾였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전 흐름이 상당히 좋았는데 이제 사르가 이제 골도 기록을 하면서 오늘 이 사르를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뭔가를 좀 주입을 하고 잘 활용한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갑작스런 또 부상을 당하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굉장히 좀 비참한 표정을 짓는 모습들이 나왔어요. 네, 이게 왜 비참한 표정이라는 표현이 나왔냐면 사르만 한 명 다쳤으면 뭐 그럴 수 있지라고 하겠지만 지금 토트넘이 너무나 많은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지고 있잖아요. 네. 이미 뭐 올 시즌 핵심 자원인 메디슨이라든지 반더벤이라든지 그리고 그 지난 가운데 돌아온 선수도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사르도 뭐 골을 넣고 부상을 입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토트넘이 좀 걱정되는 상황이 나왔다. 전반 32분이었는데 본인이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 자체가 이거 좀 심각한 부상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현지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르는 뭐 아프리칸 네이션스컵 세네갈 대표팀에도 지금 비상등이 켜진 것 같고 스킵이 또 이제 갑자기 들어오는 상황이 벌어졌죠. 네, 게다가 스킵 선수가 어떻게 보면 최근 올 시즌 들어서 투입되는 경기마다 아쉬운 모습들을 많이 보이다 네. 보니까 이렇게 좀 기세가 오르던 상태에서 교체되는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도 스킵이 들어온 이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본머스가 슈팅을 많이 때렸던 게 이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르가 빠지고 나서 토트넘이 어려워진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토트넘은 역시 손흥민 선수를 통한 공격 기회가 꽤 많이 있었는데요. 특히 이제 후반전 들어 52분이었죠. 손흥민 선수가 정말 기가 막힌 패스로 히샬리송에게 골을 만들어줄 뻔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골이 됐어야 되는 장면이었는데 히샬리송이 지난 라운드 브라이튼전도 이제 업사이드를 자주 범하면서 사실 좀 아쉬운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이번 경기도 초반에는 좀 그렇게 진행이 됐어요. 네, 맷 자비스가 정말 이거는 환상적인 플레이였다고 하면서 딜라이트풀 크로스볼, 이게 크로스 패스가 아니라 경기장을 가로지르는 손흥민 선수의 패스가 너무나 좋게 히샬리송에게 연결이 됐는데 히샬리송이 생각보다 좀 너무 많이 지체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기점도 손흥민 선수였어요. 손흥민 네. 선수가 로셀소에게 주고 나서 바로 사이드로 움직여줬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로셀소가 손흥민 선수에게 딱 패스를 내주면서 가운데 사이 공간으로 히샬리송이 움직이니까 이렇게 공간이 벌어지잖아요. 상대의 압박 수비가 공의 이동, 선수의 이동, 선수가 중앙,
우측, 하프 스페이스, 그러니까 5개의 통로로 이제 경기장을 세로로 나눈 것이 포지션 플레이인데 그 모든 통로에 선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 플레이가 나왔고 중요한 것은 손흥민 선수가 위, 아래, 좌우를 다 왔다 갔다 하면서 공간을 만든 이후에 3명의 수비 사이로 딱 스루 패스를 준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장면은 정말 골이 들어갔어야 되는 장면이었어요. 쿨루셉스키가 빠진 장면을 로셀소가 잘 메워주면서 기가 막힌 오른쪽 들어가던 브레넌 존슨이 아니라 손흥민 쪽으로 기가 막히게 패스를 했거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히샬리송을 완벽하게 보고 연기를 했습니다. 거의 1대1로 골키퍼와 맞닥뜨렸던 히샬리송이었거든요. 예, 정말 이거는 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히샬리송 선수가 조금 이제 주춤주춤 하더니 골키퍼가 몸을 던지긴 했지만 그래도 워낙에 지금 완전히 골대가 열려 있었거든요. 네. 근데 골대 옆으로 슈팅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쉬운 상황들 결국엔 토트넘이 이게 왜 아쉬웠냐면 1대0으로 앞서고는 있는데 워낙에 전방 압박도 많이 하고 활동량도 많다 보니 이전 경기들도 선제골 넣고 뒤집힌 경기가 너무 많잖아요. 네. 1대0은 아슬아슬했기 때문에 2대0이 됐어야 하는데 결국에 그 2대0 필요했던 골을 누가 넣었느냐? 손흥민 선수가 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골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사실 뭐 저희들이 알다시피 토트넘이 선취골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가장 실점을 많이 한 팀 가운데 한 팀이 바로 이 토트넘이었잖아요. 두 번째 골이 언제 나오냐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바로 이 두 번째 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 사실 초반에 서희 선수가 기회를 잡았는데 놓쳤잖아요. 그렇다면 본머스 입장에서는 이런 기회 또 내주면 안 된다.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 뭐 네. 이렇게 생각하는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인데 또 내준 거예요. 결국에는 본머스가 알고도 당했다. 대비하지 못했다. 손흥민 선수에게 이렇게 기회를 내주면 골을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로셀소의 멋진 아웃프론트 패스가 손흥민 선수에게 연결이 됐고 이번에는 손흥민 선수가 더욱 클리니컬한 왼발 슈팅으로 골포스트 안쪽을 강타하면서 시즌 12번째 골을 넣었다라고 표현했는데요. 바로 네. 이 장면이죠. 그렇습니다. 로셀소와 오늘 이 손흥민의 연계가 아주 기가 막힌 장면들이 오늘 자주 나왔었는데요. 로셀소의 패스 연결이 아주 좋았죠. 예, 사실 뭐 기점은 호이비에르였어요. 네. 호이비에르가 밀어주고 히샬리송이 또 한 번 버텨주면서 본인의 개인적인 해결 능력은 아쉬웠지만 전방에서 왜 히샬리송이 9번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줬던 이런 버티기 플레이로 공을 다시 밀어준 것을 로셀소가 받자마자 왼발 아웃프론트로 논스톱으로 로빙스루 패스를 연결해주니까 네. 손흥민 선수의 침투 타이밍을 살리려면 논스톱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게 딱 이루어졌고 사실은 이렇게 패스가 너무나 좋긴 했어도 각이 없었거든요. 네. 지금 보시면 손흥민 선수가 양발 자잘 쓰긴 하지만 오른발 잡이고 수비도 몸을 던지고 있고 골키퍼가 가을 좁히고 있었는데도 왼발 슈팅으로 골문 구석을 찔렀다. 골포스의 살짝 안쪽을 찔렀다. 이것은 손흥민 선수의 결정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BBC도 손흥민 선수에게 이런 기회를 내주면 골이다. 이게 사실은 뭐 완벽한 득점 기회라고까지 어렵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골키퍼가 각도를 좁히고 있었고 상대 수비가 지금 발을 뻗은 장면에서 아주 완벽한 또 골을 만들어냈었던 손흥민 선수였는데요. 영국 스카이 스포츠의 이제 데이비드 리차드슨 기자 현지에서 직접 취재를 했잖아요. 예. 손흥민 선수가 마침내 원더풀 피니시로 득점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마침내 자신이 직접 골을 넣겠다는 마음으로 조금은 이전에 기회를 동료에게 만들어주려고 했고 앞서서 타이밍을 놓쳤던 것이나 또 1대1 기회에서 놓쳤던 것도 패스를 주려다가 생각만큼 동료가 안 들어와 주니까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슈팅을 해야 됐거든요. 이제는 내가 안 기다리고 해결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서 멋진 마무리, 원더풀한 피니시를 보여줬다라고 했고요. 토트넘은 이제 본머스가 자신들의 방식으로 경기를 풀어나가기 하기 위한 그 방향을 막았다. 즉 이 얘기가 71분에 마침내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의 골로 본머스의 추격 의지를 끝냈다라는 얘기고요. 또 손흥민 선수의 득점이 클리니컬했다라는 표현이 다시 한번 나오는데 아주 정밀한, 아주 정말 날카로운 골이었다, 슈팅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골로 이제 토트넘이 굉장히 좀 유리하게 상황을 이끌고 가게 됐고 본머스로서는 좀 기운 빠지는 골이기도 했죠. 예, 그리고 이제 다음에도 계속해서 토트넘의 공격 기회들이 이어졌었는데 이번에는 BBC에서 손흥민 선수의 정말 대단한 미친 백힐 패스가 히샬리송에게 기회를 만들어줬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저 이 장면에서 이게 백힐 패스였는지 몰랐어요. 이게 저는 네. 이제 엉키면서 이제 넘어졌었잖아요. 자바르니 선수가 스킵에 크로스 패스가 올라왔을 때 손흥민 선수가 침투하니까 뒤에서 조금 미는 형태가 되고 뒤로 공이 흐른 줄 알았는데 이게 손흥민 선수가 절묘하게 백힐로 딱 흘려주고 히샬리송이 슈팅을 했는데 아니 이걸 못 넣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히샬리송의 정확도, 슈팅 정확도가 좀 아쉬웠는데 컨디션이 아주 좋았던 것 같진 않아요. 예, 조금은 이제 이전에도 허리 통증이 있었다고 한 것처럼 얼굴도 찡그리고 네. 열심히 뛰긴 했는데 속도감이 안 살고 슈팅이 좀 빗나가는 장면들을 보시면 이 장면은 빗나간 게 아니라 너무 정면으로 갔거든요. 즉 0점 조준이
잘 안 됐다라는 얘기인데 어찌됐거나 이제 히샬리송 선수가 이번 경기는 열심히는 했지만 뭐 결정도 아쉬웠다. 실제로 BBC도 오늘 밤 히샬리송이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정말 좀 퀄리티가 좀 부족했다. 손흥민 선수가 히샬리송을 정말 잘 찾았지만 히샬리송의 플레이는 조금 이제 부정확했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왔고 또 그런 가운데 결국에는 뭐 히샬리송이 그래도 골을 넣긴 했어요. 3대0을 네. 만들었고 그 뒤에 다시 이제 본머스가 한 골을 추격해 왔을 때 토트넘이 이날은 말씀드린 대로 4골, 5골도 넣을 수 있었거든요. 여기서 손흥민 선수의 멋진 기점 플레이에 대해서도 BBC가 극찬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놓쳤을까요? 손흥민 선수가 호이비엘에게 아름다운 무게감 있는 패스를 연결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브라이언 힐의 머리를 맞고 날아간 슈팅이 4야드 거리에서 골대를 또 맞고 나왔어요. 네, beautifully weighted라는 표현인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 정말 아름답게 공간을 창조한 패스였고 이 무게감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이 공이 좁은 공간이고 또 비도 많이 왔고 동료가 이제 뒤에서 달려들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도감까지 대단했다. 속도에다가 딱 넘겨줄 수 있게 계산된 패스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바로 이 장면인데 무려 5명의 본머 수비가 진을 치고 있을 때 호이베르에게 완벽한 패스를 툭 찔러줬고 호이베르가 올려준 걸 지금 골대가 완전히 비어있잖아요. 네. 바로 앞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못 넣을 수가 있냐. 골대를 맞고 나왔는데 그러니까요. 네, 어찌됐거나 토트넘이 이기긴 했지만 뭐 이게 사실은 골이 됐어도 물론 손흥민 선수의 공격 포인트가 되진 않아요.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어시스트도 할 줄 알고 기점 패스도 만들 줄 알고 슈팅으로 골도 넣을 수 있다. 즉 경기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크랙이다라는 것을 보여줬던 게 바로 이번 경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슈팅 타이밍에 또 아주 멋지게 패스를 하면서 수비수들을 아주 넋이 나가게 만들었던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인상적이었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 경기를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트넘이 이제 벌리를 상대로 FA컵 3라운드 경기를 갖게 되죠. 예, 이제 2024년 1월에 접어들면 1월 달은 전통적으로 이제 영국이 프리미어리그 참가팀들이 FA컵 일정을 시작하는 3라운드가 시작되거든요. 네. 지금 보시면은 1월 달에 경기가 많이 안 보이는 이유는 뭐 1월 달에 휴식기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FA컵 4라운드 경기가 이제 또 잡혀요. 그러면 경기 수가 늘어나게 되는데 이 경기들은 이제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에 합류하기 때문에 뛸 수가 없고요. 사실은 토트넘이 정말 우승컵을 노릴 수 있다면 FA컵 우승을 좀 노릴 수 있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번리를 일단 잡아내고 그 다음 4라운드에 어떤 팀을 만나는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손흥민이 없는 토트넘 어떻게 또 살림살이를 해나갈지 궁금합니다. 한국 대표팀의 일정 2024년 1월 6일 토요일 밤 10시 이라크와의 평가전 이후 아시안컵 본선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예, 이 경기 아마 손흥민 선수가 참가해서 주장으로서 이제 팀의 컨디션을 만들고 또 분위기를 끌어올릴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1월 15일 월요일 밤 8시 30분에 바레인과 조별리그 첫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묘하게도 토트넘의 일정과 지금 한국 대표팀의 일정이 겹쳐요. 1월 6일 새벽에는 토트넘과 번리의 경기가 있고 그날 밤에 이라크와 평가전이 있고요. 1월 15일 월요일에는 새벽에 토트넘과 맨유의 프리미어리그 경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과 바레인의 경기가 있거든요. 어떤 경기들이 더 펼쳐지는지 한준TV에서 토트넘의 경기 그리고 한국 대표팀의 소식까지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새해에도 한준TV와 함께 모든 축구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